유전자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병을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입니다. 공심인데 공나요. 대부분의 모든 병의 원인이 다양하다. 딱 한 가지 가족 경향의 유전이다 꼭 들어가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집안의 내력은.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몇 가지는. A와 B가 결혼했어요. A는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의 병투성이에요. B는 공부는 좀 그런데 아주 건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결혼했어요. 잘못하면 애가 몸 건강 나쁘고 머리 나쁜 애만 낳을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마 앞으로 시대에는 남녀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당뇨 있어? 요거 있어? 그거 제거해주고.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맞춤형 베이비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우려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윤방부 교수님과의 2부 순서 이어가죠. 교수님. 네. 어쨌든 약 중에서도요, 건강을 이렇게 좀 보존하는 데 도움되는 거 우리가 통상 영양제다, 네네. 또 건강 보조식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풍인 것 같아요. 그래요. 비타민을 비롯해서 많은 약들을 저도 하루에 한 5알 정도 이상을 먹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챙겨줘서 먹는데 교수님은 이 영양제, 비타민류 또 건강보조식품 어떤 걸 복용하세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그리고 내가 꼭 옛날에 진료실에 써붙였어요. 그런 거 먹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농담으로. 뭘 그렇게까지. 그런 거 건강보험 먹는 사람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였었어요. 예. 왜냐하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 90%가 그걸 먹어요. 건강 영양제. 예. 그다음에 한 달에 한 22만 원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의사로서 봐도 만약 건강 보조식품 뭐냐면 내 영양 상태를 분석했을 때 네. 부족하다 그러면 예.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좀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자기가 제대로 골고루 먹는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난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100번 얘기하지만 먹지 마는 것보다 뭐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나는 아니 평생 안 드셨어요? 예, 안 합니다. 비타민류로도요? 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그런 게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예. 뭐 비타민 A, B, C 다 음식에 다 있어요. 예. 또 C 우리나라 사람 C 좀 많이 먹어요. 채소 먹고 김치 먹고 근데 그것도 막 열심히 먹는 사람 있어요. 글루코사민 루테인 글루코사민 루테인은 그 황반 변성에 조금 도움이 돼요. 그건 환자. 예. 황반 변성에 도움되지 눈 건강에 도움되진 않아요. 그래요. 황반 변성에는 병하는 사람은 그거 조금 도움이 돼요. 예. 그러나 눈에 도움되는 건 없어요. 또 나는 한 가지를 권해요. 비타민 D. D. 예. 왜 그러냐? 우리가 햇빛을 쐬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대인들이 거의 실내 생활을 해요. 그렇죠. 얼굴 단다고 또 가리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햇빛 쐬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러면 비타민 D 하나 드시오. 내가 권해요. 특히 그 실내에만 사는 사람들. 그거는 필요하니까. 그러네요.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나 하나 권해요. 그리고 그 주사가 있어요. 석연에 한 번씩 맞든지. 그러나 보통 일하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죠. 햇빛 쐬는 그렇죠. 골프도 치고 이런 분들은 그거 할 필요 없을 거였어요. 등산 다니고. 15분만 햇빛 쐬면 되는데. 그건 내 권하고 나머지 난 권하는 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 소위 보조제 영양제는 내가 부족한 경우. 그 알아내서 의사로부터. 근데 그걸 검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검사를 하겠어요? 그런지 만약 어떤 증상이 있다 뭔가 입술도 째지고 눈도 좀 이상하고 얼굴도 좀 이상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혹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도와주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식 속에 다 있어요. 음식을 편식을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바로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그 종합 비타민 매일 한 먹는 사람이 사망 더 빨리 한다. 매일 먹는 사람이? 네. 그리고 안 먹는 사람보다. 별소리가 다 많으니까 결론은 믿거나 말 먹지 않는 거죠. 제대로 새끼 제대로 먹는 사람은. 네. 근데 이러다가 저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그럼 먹을 필요 있는 사람들은 또 드셔야 되죠. 네. 그럼 말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음식을 드시고 하신 분들은 구태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뭘 먹으면 좋고 뭐 젊어지고 뭐 해가지고 한 20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일종의 하나의 병이라고 봐야죠. 좀 이렇게 그 막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염려증. 예. 내 건강하기가 그걸 예방하는데 저 그렇게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병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약에 대한 병이라고 봐야지 그건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진 않아요. 한 움큼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재면서 그러니까요. 먹고 막 병 가지고 다니고 뭐 그 효과가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음식도 딱 그거 먹는다고 딱 도시락하고 약도 또 그때 같이 먹고. 근데 하나도 제대로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운동을 제일 오래 지속적으로 하셨습니까? 제일 하기 쉬운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기 쉬워야 돼요. 네. 왜냐하면 조건이 뭐 어디 특별한 시설이 이러면 골치 아파요. 하기 쉬운 거. 내가 볼 때 걷기 같아요. 걷기는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헬스클럽 안 가도 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걷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내가 걷기를 갖다 제일 권해요. 걷기를 얼마큼 해야 되냐. 내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한국 워킹 협회를 만들었어요. 뭘 이렇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나 네, 봐요. 뭐 좋아하는 그 재미로 에너지가 넘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나는 예. 그 워싱턴 DC에 갔더니 예. 친한 친구가 살아요. 근데 그 신문지가 많이 나오는데 러너스 뉴스페이퍼라는 게 있더라고. 예. 그 저희끼리 돌리는 신문. 딱 봤더니 하루 워싱턴에 어느 레이크에서 만나자. 그날 모여서 뛰자. 이렇게 광고를 친구가 야 우리 뛰러 가자. 그래 거기 갔어요.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25불 받아요. 네, 참가비. 참가비 25불 내고 그다음에 이제 뛰는 거죠. 뛰는데 하나 내가 뭐가 봤냐면 한 가족인데 어떤 사람이 꽃갈 모자를 쓰고 우통 벗고 영감해. 내가 보면 젊은데 지금 보면 젊은 그때 그 사람이 가운데 뛰고 그 주위에 돌래 가면서 뛰어요. 이 뭐냐 했더니 생일 축하 온 가족 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써 한 25명쯤 되면 몇백 불 냈을까요 참가. 그렇죠. 그러고 하더라고. 끝났어요. 끝났더니 이제 연령대별로 1등, 2등, 3등을 불러. 네. 상품이 뭔지 아세요? 미국말 게토로의 한 병이에요. 아. 그게 상금이에요. 상품.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야, 저 기대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막 웃고 축구하더라고. 그들이 옆에 수녀님이 한 분 오세요. 5만 불 주더라고. 아,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는군요. 오늘 모인 돈입니다. 쓰십시오. 그때 내가 내 저걸 한번 자원봉사 도입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되고 그게 한국 와서 워킹업을 만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근데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걷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회라면. 강제력도 요즘 마라톤 또 많이 마라톤 하잖아요. 돼요. 그다음에 또 꼭 모자나 티셔츠 하나 얻어야 또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동안에 꾸준히 워킹업을 해서 걷는 거. 그 목적은 뭐냐. 6.5km를 걷게 하는 거예요. 6.5. 6.5. 가능하면 1시간에 목표는. 왜? 먹고 활동하고 300칼로리가 남거든요. 6.5km 1시간으로 300칼로리예요. 저는 아침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체육관에서 그 기계 위에서 5.8km를 1시간에 걷거든요. 그 좋아요. 그러면 빨리 걷죠. 빨리 250. 아니죠. 그렇게 하면 땀이 많이 나고 제 기울기를 어떻게 놔요? 아, 물론 한 7 이렇게. 그러면 그건 칼로리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 700칼로리. 그러면 그건 700칼로리. 땀이 그냥 아주 최고예요. 좋습니까? 이건 최고죠. 대신 많이 드죠. 왜냐면 뺐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위크하게 돼요. 그래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저혈당 와요. 그리고 근육 소비가 오고 되니까 많이 빼면 드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 잡셔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사신 방송이 되는데 출근하면은요 방울토마토를 한 10알 이상 먹고요. 그 단백질 음료가 있거든요. 그걸 먹는데. 나는 단백질에 반대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단백질 나 먹는 거로 들어있는 따로 음료할 건 뭐 그러니까 있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아침을 드셔야 돼. 지금 저 김 사장님은 예. 딱 패턴을 보니까 먹어야 되나요? 완전히 저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빵 같은 것도 먹고. 먹고 뭐 신나게 드세요. 왜냐하면 7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아주 정신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네. 하긴 좀 근육이 좀 빠지는 것 그리고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굶고 뛴다고 굶고 하지 마세요. 어. 잘못하면 근육도 빠지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예. 집중도 안 되고 예. 많이 드세요. 예. 가능하면 좀 잡수시고 예. 운동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하는 걸 좀 조금 줄이시고. 예. 네. 50대에 들어오면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건강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건강이 걱정이고 뭐 조금만 뭐가 증세가 나타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겨보려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50대 운동을 시작하면 걷기가 최고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취미가 있을 때 음. 자기가 뭐 스쿼트가 뭐 당기는 건 딴 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걷는 게 좋다. 그것이 또 아무 때나 쉽게 걷기는 네. 걷기뿐이 없거든요. 음. 걷기를 구하는데 대신 인생이라는 게 터닝 포인트가 40세예요. 예. 나이를 다 40세부터 우리가 터닝을 다운힐 좀 다운되죠. 네. 그러니까 50세에서 중요한 게 그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심장을 폐를 좋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먹게 해줘요. 예. 그게 축복이거든요. 네. 대신 이제 근육이 죽으면 안 돼요. 그 웨이트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역기나 이런 소위 무산소성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산소 운동 반 정도, 유산소 반 정도. 그래서 토탈 1시간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한 이것도 좀 해서 근육 제대로 키우고 이게 아주 가장 그 좋은 운동이에요. 교수님도 걷는 거 외에 이 한 30분 근력 운동도 하죠. 30분 기구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다 하죠. 아령하고 30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야 그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어디가 아파서도 그러지만 비만, 배가 나왔다든지 체중이 과다하다든지 그러면 운동을 해서 빼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잘 컨셉을 못 잡는 네, 분들이 다이어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신체 건강 유지하는데 적당히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 상태에 맞게 먹는 게 다이어트예요. 무조건 칼로리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들 많이 그리고 하죠. 나이가 조금 들면 조금 막말로 똥똥한 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삐쩍만 그러면. 그러니까 살이 조금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그 뭐 체크업하는 그 기계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체육관에서 한 세 달에 한번 해본다고요. 그러면 죽어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체지방률이 높다. 복부면 기계 높다. 그걸 시키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분석하는 그거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방보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도 체지방이 많이 있다고 나오게 돼요. 네. 결국은 아까 얘기한 운동을 통하면 당연히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지 않죠. 근육이 있으니까. 체질이 있는 거군요. 본인 체질이. 그렇죠. 좀 어떻게 운동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살찌는 체질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비만의 지표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우리나라는 BMI라고 Body Mass Index라고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해요. 예. 그거는 사실 서양에서 나왔어요. 키를 체중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이다 18까지 정상이고 25 이상 과체중이고 네. 30은 비만이다 그러는데 네. 한국엔 맞지 않아요. 어허. 한국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근육질에 있는 사람들 체중 많이 그건 나가죠. 맞지 않아요. 네. 전혀 BMI가. 그래서 만약 정확히 우리 몸의 지방 상태를 측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체지방 나와 있는 걸 재므로써 네. 자기 자신에게 지방이 어느 정도를 현상 파악. 알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의 경종을 울릴 수 네. 있고 그건 한번 그 재보는 거는 네.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뭘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다가도 아까 교수님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야 어차피 우리 부모님 그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 그랬고 야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린가 그렇죠. 그 사람도 멀쩡하게 있는데 유방 제거 수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전자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사실이요. 우리가 병을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입니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요.
대부분의 모든 병의 원인이 다양하다. 딱 한 가지 가족 경향의 유전이다. 꼭 들어가요.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집안의 내력은.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고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몇 가지는. 예. 특히 유방암인 경우. 예. 그 유방암 경우를 해보니까 90% 확률이니까 이제는 쫄리가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전은 정말 무심할 수 없고 예. 걸음걸이, 말투, 하는 거 보면 부모님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우습게 가만히 이게 너 어느 시점부터 똑같아지더군요. 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유전 이건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원래 그걸 이제 이기려고 예. 우리나라 저 인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연구를 했어요. 예. 2008년에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가게 되면 인간을 복제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신에 대한 안 했는데 대신 그 기술을 의학 연구에 많이 이용했어요. 이제 그런 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유전은 이기지 못하지만 겁나고 또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앞으로 A와 B가 결혼했어요. A는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의 병투성이에요. B는 공부는 좀 그런데 아주 건강한 집안이에요. 예. 그러면 결혼했어요. 예. 잘못하면 애가 몸 건강 나쁘고 머리 나쁜 애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우선적으로. 비극이니까 아마 앞으로 시대에는 예. 그 남녀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도 일부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벌써요. 그러면 내가 당뇨 있어, 요거 있어, 그거 제거해주고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맞춤형 베이비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우려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잘 윤리적으로 잘 해야 되겠네요. 인간이 그렇게 많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난 그래도 그 기본적인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걸 잘 알고 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활의 패턴이라는 그런 시대 그리고 그걸 받고 대처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나이 들수록 병원 근처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병원 근처에 주택이나 아파트가 비싸요. 그럼요. 실제로 늘 병원에 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한국 사람 너무 과잉이야.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 그리고 웬 건강검진을 그렇게 자주 해? 저도 미국에서 내시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보험을 냈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서 귀국하기 전에 한번 했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의사가. 왜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나 한 2년 안에서 체크업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해 못하겠다는 그렇죠. 어디 틈새도 없는데 왜 이걸 해서 하냐고. 맞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애매해요. 그게 건강검진은 네. 그 주로 한국, 일본이 해요. 미국은 네. 의사가 정해줘요.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 내가 의사 나한테 왔으면 패밀리 피지션이 네. 보고서 필요한 아이템을 해줘요. 네. 근데 우리 그냥 무조건 패키지로 가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500만 원짜리하고 돈 없는 사람은 50만 원짜리.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의사 말이 맞아요. 필요할 때 그걸 검사하는데 괜히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에 이런 거 그런 거 사실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의사가 정해주는 거 그걸 따라서 그 검사를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늙을수록 다운타운으로 이사 가죠. 다운타운. 네. 예. 시내로. 왜냐면 교통도 좋고 병원 같고 근데 우리나라 거꾸로 전원주택 간다는 분이 있어요. 멀리. 네. 늙어서 나는 말이야 전원주택을 쉬고 희한하게 한국 60대 남성들은 네, 산 그 밑에를 큰일이에요. 좋아해요. 병원 가깝고 교통을 시설 가운데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내일벼서 얘기했지만 그 좋은 의사 좀 가져라. 주치. 뭐든지 있으면 그 의사를 찾아가야죠. 네. 뭐 10번 가면 20번 가면 어때요? 진료하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습관이죠. 너무 그 염려증처럼 되면 모르지만은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가는 건 그건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주치라는 게 꼭 재벌 회장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네. 그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치의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의사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주치의를 옛날에 주치의하면 영화에 나온 회장들의 그런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예. 뭐 자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의사로.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예. 한의사, 이 한의 쪽으로.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뼈가 내가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하면 딱 안정감을 주더라고. 아, 이걸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이 주는데 의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꼭 여러분 신뢰가 가고 또 실력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정기적으로 가서 상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치의를 꼭 한 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세요. 네.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서 윤방부 교수님을 모셨는데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저희 화면에 나오는 윤방부 교수님이 83세인데 저렇게 말씀도 그냥 쾌활하게 하시고 또 거침없으시고 또 외견상으로 뵈는 윤방부 교수님도 참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하나 내가 친구끼리 농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할래? 걔네가 그 좀 별로 뭐 행운이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 농담하는 거는 인생의 장수나 삶은 질적이에요. 질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질. 예. 양은 막말로 어떤 뭐 100살 넘어가지고 괜히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분 그 고성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어떤 데는 정말 그러니까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질. 내가 몇 살을 살아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럭저럭 그래도 살아왔다. 그 질적인 장수 개념을 꼭 가져라. 네. 그럼 질적인 장수를 하려면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 참고하세요. 음식 얘기했죠. 제가 주치 얘기했죠. 운동 얘기했죠. 배우자.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상에 많은 것이 있는데 욕심내지 말고 인생도 그래요. 그럭저럭 살면 좋아요. 아주 부자면 좋죠. 돈도 많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 내 몸에서의 건강도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 근데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네. 건강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얘기하는 그럭저럭 건강은 남 핑계 내 회사 다닐 때 저 친구 나를 괴롭혀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먹고 살았는데 왜 씹을 걸어요. 나에게 달렸다. 행복도 생각하긴 남이라는 건 나 진짜 절감해요. 그 내 농담을 하는데 그 저 바른손 부러지고 오면 저 다행이다. 너 왼손 제비인데 바른손 부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뭐든지 다운 내려놓고 생각하래요. 그거보다 밑으로 뭐 갖고 있는 것도 갖고 내리고 그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면 불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살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어차피 결정돼 있다. 이미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의사로서 내가 많은 환자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인명재천 맡기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그럭저럭 내 자신의 책임지고 그리고 행복이란 건 뭐냐. 자꾸 내려놓고 낮추고 남과 비교 안 하고 자꾸 만족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사는 인생 그럭저럭 사는 건강 그걸 꼭 좀 영위하시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노화를 어떻게 지연시킬 거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 거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면서 건강할 거냐 열풍입니다. 열풍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거 팁을 좀 얻어보려고 모신 건강한 83세 의사 현역 의사신 윤방부 교수님께 들은 답은 정말 제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삶의 태도 또 건강에 대한 관점이 물론 여러분들께 방만하게 막 그냥 방종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뭔가 불만이 계속 가득 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 그게 우리 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욕구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인정하는 거, 그게 어쩌면 행복하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많은 또 지혜로운 말씀도 앞으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